환영합니다. 인피닉스 제로 40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조정과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열고 여기에서 개인화 섹션을 시작할게요. 이곳에서는 기기의 외관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마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더 이상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더 많은 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옵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흥미로운 점은 AI 배경화면 생성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배경화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적 배경화면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섹션에는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와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른 커스터마이징도 있는데 이건 뭐지 궁금하네요. 내 DIY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만의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테마가 없네요. 그래서 그건 꽤 흥미롭네요. 다른 어떤 기기도 그런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강조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더 많은 글꼴을 다운로드하면 글꼴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기는 기본 글꼴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래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디스플레이와 밝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몰부터 일출까지 또는 사용자 지정 타이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잠자리에 들 때 켜는 기능이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기기만의 독특한 기능이에요. 다른 어떤 전화기에서도 이 옵션을 본 적이 없어서 멋지네요. 그리고 아마도 다크 모드를 활성화하기에 가장 논리적인 장소일 것입니다.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색상,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디스플레이의 채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색상, 밝은 색상 또는 색이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상은 채도가 높은 것이고 원래 색상은 더 톤 다운된 버전입니다. 저는 그걸로 계속 할 거예요. 아래쪽에서 색온도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푸른 색조나 오렌지 색깔 같은 것, 더 붉은 색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이제 디스플레이와 밝기로 돌아가면 여기 어딘가에 화면, 주사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144, 120, 60 그리고 자동 전환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 기기는 자동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좋은 옵션일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자동 전환으로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혹은 140이나 60을 선택하세요. 만약 부드러운 면에서 같아 보인다면 60을 선택하세요. 더 나은 배터리 수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144와 120 같은 다른 옵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정을 선택하면 기기가 이러한 주사율로 작동하게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자동 전환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그런 주사율을 활용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 화면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기기는 자동으로 더 낮은 주사율로 전환됩니다. 저는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60 이하로 설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주사율을 제공하면서도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20이나 144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사율로 영구적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든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높은 주사율과 60 같은 것들 사이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60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입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시스템 내비게이션으로의 멋진 리디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제스처 내비게이션과 3개의 버튼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좋아해서 그걸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더 많은 설정이 있어서 이 종류의 제스처 민감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음성 비서 기능을 켜고 끄는 것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 실수로 활성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스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끌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끌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저에게는 완전히 쓸모가 없어요. 가끔 원하지 않는데도 이 기능이 실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완전히 없애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보셨듯이 그 설정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기기에서는 막대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처럼 막대를 아래쪽에 두고 싶다면 여기서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점에 대해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장치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림과 상태바가 있고 상태바 섹션도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상태바에 어떤 것이 표시될지 선택할 수 있고 알림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어떻게 표시될지 아니면 아예 아이콘이 있을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몇 개의 알림이 있든 상관없이 한순간에 3개 또는 4개의 알림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단색처럼 보이는 아이콘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숫자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알림이 있든 상관없이 항상 알림의 개수를 보여줄 거예요. 얘 알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면서도 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여기 다른 토글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표시되지 않도록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저는 블루투스 같은 것들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해 두었기 때문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알림에 표시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항상 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블루투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상태바가 더 깔끔해 보이게 해줍니다. 자, 이제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켜면 아이콘이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토글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NFC도 제가 영구적으로 활성화해 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실제 아이콘이 거기에 보이는 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표시할지 어떤 것을 표시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거의 보이지 않는 패널입니다. 이걸 스와이프하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걸 탭하면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튜토리얼을 건너뛰고 팝업 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열리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이동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건 최대화하는 거죠. 튜토리얼 그만해. 장치가 좀 이상해요. 아마 보시다시피 어떤 것이 앞에 있고 어떤 것이 뒤에 있을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스와핑 없이도 최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냥 닫혔네요. 다시 펼쳐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걸 위로 올리는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옵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없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탭하는 대신에 잡고 드롭하면 화면을 분할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빠르게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조정과 팁을 마치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